새벽 4시 전주의 거리는 아직 어둡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 형광등 하나가 먼저 깨어납니다. 박선희는 앞치마 끈을 허리에 2번 감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싱크대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씻고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칩니다. 쌀뜨물에 불린 김은 반들반들 윤기가 흐릅니다. 김발을 펼치고 밥을 얹고 단무지와 우엉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말아 올리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1줄, 2줄, 3줄. 김밥이 쌓여갈수록 시계 바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려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합니다. 환풍기 소리와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리듬처럼 반복됩니다. 박선희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배운 김밥 솜씨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분식집 자리를 얻었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선인의 김밥 사랑을 담아요. 글씨는 직접 썼습니다. 삐뚤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도윤이는 가게 안작은 평상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했고 저녁이면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김밥 질렸어.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가 만든 거니까. 그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에 갔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매달 통장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취업준비비. 모든 것이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꼭 행복해야 해. 그녀는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나이는 58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립니다. 거울 속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염색약을 사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됩니다. 손님들은 내 머리색을 신경 안 쓰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김밥 2줄 포장이요. 네, 금방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도윤이는 지금쯤 회사에 출근했을 것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합니다. 바쁘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아들을 감쌉니다. 간판 글씨는 세월에 바래졌습니다. 선인의 김밥 사랑을 담아요. 사랑이라는 글자는 특히 더 희미합니다. 비바람에 닳고 햇빛에 바랬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봤을까?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를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섭니다. 나도 저랬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25 이후의 삶은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아이를 키우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입니다. 엄마, 그래, 도윤아. 저 다음 주에 집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아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 2층 집으로 갑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남은 김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똑같네.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맛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내립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박선희는 창가에 앉아 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김밥을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바랜 간판 글씨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박선희는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분홍빛 한복이 비닐 커버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작년 가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도윤이 결혼식 때 입어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옆에는 예단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300만 원. 1년 동안 조금씩 모았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1,000줄을 팔아야 모이는 돈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 저 도윤이 엄마인데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소라예요. 아, 소라 씨. 도윤이 있나요? 도윤 오빠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제가 전해드릴까? 박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결혼식 날짜 정해진 거 있나 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소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선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시청에서 혼인신고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요. 부모님 모시고 간소하게 했어요. 박선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소라 씨 부모님은 오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오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어요. 도윤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분홍 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닐 커버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예단 봉투 위에 적힌 도윤, 소라 결혼 축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그래. 소라한테 들었어. 미안해. 괜찮아. 축하한다. 엄마,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랬어. 결혼식 비용도 부담되고. 그래, 알아. 이해해. 선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근데 엄마, 소라네 부모님은 왜 부른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소란의 아버지가 교통비를 대주셨어. 그래서 박선희는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잘 살아라. 엄마, 끊는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롱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을 그 애를 위해 살았는데. 다음 날 일요일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 도윤이와 윤소라 그리고 부모님.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4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벌떡 일어났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쉬자. 생전 처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문 안 여세요?
김밥 사러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은 좀 쉬려고요. 아이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다시 누웠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선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밥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야채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햄. 버릴 순 없지. 그녀는 김발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김을 펼치고 밥을 얹었습니다. 말아 올리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 순 없어. 그 결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박선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김밥을 말아야 합니다.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 수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소라였습니다. 박선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요?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소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빠듯해서요. 3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라 씨. 네, 이제 난 특별한 사람만 도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특별한 사람만 도우려고. 소라 씨가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결혼식에 불렀다고. 어머니 그건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나도 이젠 특별한 사람만 도울 거예요.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58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씩 모은 돈. 이젠 안 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라한테 들었어.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도운다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진짜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박선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결혼식에 엄마 안 불렀잖아. 엄마, 특별하지 않으니까 안 불렀던 거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엄마도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돈 쓸 거야. 알았지?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래, 너무하지. 엄마가 너무해.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내 김밥이야.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세 줄이요? 내 금방이에요. 김밥을 싸며 선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포장해야 하나? 점심시간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밥 맛있네요. 그래요?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냥 똑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오후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이야.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김밥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가족이 있어야지. 네, 할머니가 나가고 선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김밥이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인의 김밥 사랑을 담아요. 글씨가 많이 바랬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글자. 이제 바꿔야겠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근처 간판 가게를 찾았습니다. 새 간판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인의 행복김밥 이렇게 써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요는 안 쓰세요? 아니요. 이제 행복을 담을 거예요.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선인의 행복김밥.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간판 바꿨네요? 네, 새로 달았어요. 행복김밥이요. 좋네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이제 행복을 파는 집이에요. 그날 저녁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진 이마, 희끗한 머리.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머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쁘게요. 미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원래 예쁘세요.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 단정하게 자른 앞머리.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단골 손님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완전 달라졌네요? 그래요? 네, 진짜 젊어 보이세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선인의 행복김밥. 그녀는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인지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박선희가 아니라는 것.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김밥을 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 간판 아래에서 박선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길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소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우릴 버렸어요.
결혼한 아들한테 돈 한 푼 안 주신대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신데 왜 그러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가 봐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전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라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참 뻔뻔하네. 선이가 그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슈퍼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에 친정 엄마도 안 불렀다면서요? 그건 좀 심하죠. 미용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선희 씨 보면 오히려 밝아 보이던데. 머리도 하고. 소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박선희 편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어서 와. 선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도윤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김밥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엄마, 소라가 동네에 이상한 얘기하고 다닌다며? 알아. 미안해. 선희는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 미안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에 엄마 안 부른 것도, 소라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선희는 김밥을 다 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천천히 도윤 앞으로 갔습니다. 도윤아. 네. 넌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라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신다고 해서요.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도. 그래서? 그래서 소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내 변명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사랑은 복종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이제 내 짐이 아니야. 내 인생을 살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선희는 냉장고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엄마, 먹으라니까.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김밥 맛이 왜 이래요? 뭐가? 너무 짜요. 선희는 자신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안 짜던데. 엄마, 도윤은 울었습니다. 58 어머니 앞에서 30살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결혼식 때부터 계속 잘못했어요. 알아. 소라한테도 잘못 말할게요. 엄마 욕하지 말라고. 선희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도윤아, 엄마는 너희 도와줄 수 없어. 알아요. 이젠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라니.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다만 이젠 각자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엄마 인생은 엄마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둘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카운터에 마주 앉아서 짠 김밥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머리 언제 했어요? 지난주. 예쁘네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간판도 바꿨더라고요. 행복김밥. 응, 이제 행복 팔기로 했어. 행복이 팔려요? 선희는 김밥 한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김밥이요? 응. 내가 만들고 내가 먹고 누가 사가면 기쁘고. 그게 행복이야. 도윤은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어온 김밥. 평범한 김밥.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야지. 넌 내 방식대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가끔 들러도 돼요? 당연하지. 손님으로. 도윤은 웃었습니다. 손님이요? 응. 돈 내고 김밥 싸가는 손님.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김밥 사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 갈게요. 조심히 가. 문 앞에서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나도. 도윤이 나갔습니다.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선희는 남은 김밥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얼마 만에 하는 건지. 창밖으로 도윤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 아들. 이제 어른이 된 아들. 선희는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습관처럼 움직이는 손.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슈퍼 앞에서 소라를 만났습니다. 소라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소라 씨. 저기 죄송해요. 뭐가요? 동네에 이상한 말하고 다녀서요. 선희는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진실을 아니까. 어머니. 소라 씨 부부끼리 잘 사세요. 근데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네, 선희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가게를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한 머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도 괜찮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잘 자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새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선인의 행복김밥.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자.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봄이 왔습니다. 전주의 거리에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박선희는 가게 앞을 쓸며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소라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대출 이자도 밀렸고요. 선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이번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소라는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라 씨. 네 어머니. 나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30년이 넘도록 혼자 살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밥 말고 그렇게 살았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나한테 특별해지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소라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선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소라 씨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이요. 선희는 정성껏 김밥을 쌌습니다. 햄과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금치와 당근을 얹었습니다. 말아서 잘랐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참 편해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선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선희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밤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가 좋았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주말 도윤이 가게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왔니? 김밥 한 줄 주세요. 선희는 웃으며 김밥을 쌌습니다. 돈 받아야지. 얼마예요? 3,000원.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 받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는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 되지. 도윤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정말요? 너도 잘 지내니?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도윤은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가끔 들러도 돼요? 손님은 언제든 환영이지. 도윤이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 이제 혼자 걸어가는 아들. 며칠 후 이 할머니가 가게에 왔습니다. 선희야, 요즘 참 좋아 보이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김밥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나간 후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기.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평화. 그녀는 그 글씨를 썼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번졌습니다. 잘 쓰셨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글씨를 벽에 걸었습니다. 평화. 매일 보고 싶은 글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다른 번호였습니다. 왜 다른 번호로? 제 번호예요. 소라랑 헤어졌어요.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으시죠? 왜? 엄마 말씀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엄마,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화이팅.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전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다들 각자 길을 가는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말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옥마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선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제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아침.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선인의 행복김밥.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주세요. 네, 금방이에요. 선희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계이자 삶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선희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평화로운 얼굴. 나 괜찮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새로운 원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 살아볼게요. 선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화이팅.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김밥을 말아야 합니다.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택이었으니까. 박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인생. 김밥 한 줄로 지켜낸 자존감. 그리고 김밥 한 줄과 함께 맞이한 행복. 선인의 행복 김밥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